반도체 조정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쏘면은 반도체가 확 떨어진다니까요, 그때. 그러면 하루에 마이너스 15%, 20% 그냥 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속스 기준으로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띡 쏘면은 5,000원이에요. 한 4월, 5월 정도까지는 반도체가 아주 강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필라레 반도체가 결국은 4,500원 깨면 4,000까지는 한번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 맞춤 전설이에요. 진짜. 속스 기준으로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띡 쏘면 5,000원이에요. 반도체 하루에 마이너스 15%, 20%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맞춤 전설이에요. 진짜. 그 다음에 반도체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갑니다. 갈 때 가더라도 요런 기술적인 흐름을 보여줬을 때 요 밑에 라인까지 원칙적으로 와야지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4월 20일 토요일 현재 3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사조 토요일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서 어제 밤부터 또 오늘 아침 또 회사 출근해서 지난주 시장을 돌아보고 다음 주 전략을 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9만 8천 명, 곧 20만 명 달성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일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불사조가 이번 장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 계좌를 복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속스 같은 경우도 보셨겠지만 강조드린 지가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속스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었고, 재작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깡통 된다고. 30분의 1 토막 나고 지금 바닥에서 거의 2배 정도 올랐거든요. 4,500에서 뭐 5,000 사이 여기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오프닝 보셨겠지만 속스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이제 276에서 46 거의 한 일주일 만에 폭등을 한 상황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했었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미국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어요. 딴 거 없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 미국 폭락 2차전지 반도체 다음 주 전략, 그리고 최우선 종목에 대해서 오늘 시나리오를 짜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시나리오상 가장 좋은 게 뭐였다? 전쟁이 격화되지 않는다. 어제 같은 경우 핵시설을 타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주말 사이에 잠잠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또다시 공격한다면 2번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란은 한 번 더 공격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심한 반격을 또 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동 전쟁 때문에 미국이 떨어진 게 아닌 경우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전쟁 터질 때마다 미국 증시만 항상 반대로 움직이고 그때마다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중동 전쟁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반도체가 폭락했습니다. 왜 빠졌죠? 중동 사태의 영향도 있었지만 ASML 실적 하향과 뭐 TSMC 전망치를 하향한 거,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엔비디아의 하락, 인공지능 주식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가 된 거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는 최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고, 잡히고 있었는데, 거의 잡혔었는데 약간 오른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뭐 8%대, 9%대 봤었는데요. 뭐 3%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금리는 올렸었는데 강력하게 지금 미국 경제가 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집값 이런 경제 지표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금리 인하를 당장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들이 좀 실적이 애매한 상황에서 좋아질 거야 금리 인상을 올해 금리 인하를 한 7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7번이면 정말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지나? 또 뭐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상승했던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빅테크가 어제 폭락을 했지 본격적인 하락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확대되는 그런 요인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격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동 전쟁이 막 엄청 심해진다. 그럼 또 굉장히 피곤해지는 건데 그거는 서로 바라지도 않고 미국도 바라지도 않고 이스라엘, 이란은 둘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기조 하긴 할 거다. 라는 부분들이 약간 늦춰질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하루 이틀 사이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하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리 7번 내린다고 연초부터 계속 얘기해서 연초에 반도체를 급등을 시켰는데 또 바이오 주식도 급등을 했는데 바이오 주식 중에는 버티는 게 지금도 여전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내리고 어떻게 오르겠어요. 많이 올랐으면은 내릴 수 있는 거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죠. 반도체가 폭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반도체가 엔비디아도 어제 그렇고 폭락을 했어요. 미국 빅테크 기업이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연타석으로 또 폭락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고 야간 선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1, 2주 전부터 강조드렸던 거 미리 예언했던 거 뭐죠?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했을 때 반등이 들어갈 때 그쪽으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반등, 많이 오르다가 확 떨어졌을 때 반등을 노리는 그런 매매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이 자리를 잡고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우리가 금리 인상 타이밍이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바닥권에서 조정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반등을 하더라도 또 우리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그쪽이다. 다른 섹터들은 밑바닥에 10개 중에 7, 8개가 있기 때문에 손절매매는 계속 나왔고 반대 매매가 많이 나갔지만 반도체 쪽으로 또 우리가 물을 타러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물 타는 타이밍을 늦춰줘야 돼요. 당장에는 우리가 또 수익을 보던 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거래 일수가 좀 지나가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떨어져봤자 1%, 2%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억지로. 그 정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회복하는 종목들이 시장이 약간 혼조세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2차 전지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미리 다 말씀드린 거예요. 불사조 영상 딱 2, 3주만 돌려보셔도 시황에 대해서 제가 절대적인 자신감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에 이 기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계속 보여드립니다. 그냥 속지 말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죠? 잠시만요. 2차 전지 빼고는 안 오르네. 이달 상장사 10곳 중 7곳 하락. 이게 작년 7월 23일 기사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따 신저가 가면서 엔터주 조정 맞고 약세장의 과열 종목 커져야 돼. 삼성물산부터 해서 하이닉스 여기 이 종목도 다 신고가 때렸죠. 이때 2차 전지만 올랐었고 지금은 2차 전지가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하고 같은 그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반도체 바이오는 확실히 그래도 살려져 있는 게 있으니까 반도체 말고 나머지 섹터예요. 작년에는 2차 전지 말고 나머지 섹터. 그러니까 지수가 작년에 심지어 오를 때도 나머지 거는 신저가를 때린 종목들이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 뭐 현대차부터 해서 계속 그랬었거든요. 근데 신고가 어느새 도달을 했고 지금 현대차 쪽은 외국인 기관이 팔지도 않고 오히려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에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던 섹터가 반도체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매물이 많이 나온 게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아무리 그동안 외국인이 많이 샀어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쪽이고 밑바닥에서 숏커버를 조금씩 하면서 외국인들 지분 늘리고 있는 데가 2차 전지예요. 바닥 주식에서.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게 지금 움직임에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섹터는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야간 선물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금요일날 우리가 선조종을 많이 받았어요. 전쟁 여파로 인해서 다 현금화 해야 되겠다. 일단 주말에 뭔 일 터질지 모르겠다. 폭풍 전야다 해서 현금화를 다 했는데 주말 동안에 별일이 없으면 월요일날 반등을 시도를 할 텐데 여기서 많이 빠진 한 10%씩 폭락한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다 할지라도 거기는 올라오면 매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고점으로 간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올라오면 또 금요일날 단타로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 차익실현 나올 수 있겠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월요일날 더 떨어질 일이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제 미국 떨어졌지만 그건 이미 예상이 됐었고 저는 지금 폭락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미국 반도체 못 간다고 매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여기 영상 보시면 목요일날 제가 이때 세 종목 편입했죠. 포스코 홀딩스 시초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초가, 그리고 LVMC 홀딩스 시초가 편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 기준으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실적 좋은 기업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관련 없이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일 때 강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 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늦춰진다 그러면 내려가는 거예요.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한두 달은 필요하다. 근데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른 적이 없다. 어차피 할 금리 인하. 그런 종목들은 더 이상 빠질 게 없고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 최근에 상관없이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좋다고 하나만 한다고 그냥 삼성중공업.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 신고가 근처에 10년 만에 돌려서 턴어라운드가 들어갔는데 엄청 급등한 건 아니고 위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겠지만 강하게 신고가를 갈 수도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정배열에서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래 정배열에 있는데 조금 정배열에서 왔다 갔다 시장 때문에 조금 빠졌는데 한 번만 오르면 또 신고가다. 이런 게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거래량이 확 터지고 밑으로 확 터진 종목은 많이 올랐다가 이런 종목들은 올라오면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익 실현하는 물량을 당장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흔들릴 필요 없어요. 2차전지 지금 들고 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작년에 자신 있었잖아요. 지금 자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미국 반도체 정확하게 시황 적중했고 반도체 이번에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매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안에서 어떤 식으로 회복하고 있는지 지금 2차전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두려울 때가 아니고 단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조 유튜브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이 순간 안 간다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될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기다립니다. 아니면은 매일같이 여기서 단타로 하시는 분들 다른 유튜브 한번 보세요. 요새 보지도 않죠? 2차전지 말하면 욕만 먹습니다. 그쵸?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불사조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비겁하게 하지 않습니다. 안 가고 있는 건설사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쵸? LG전자, 현대차도 그렇게 오래 했었고 현대모비스도 오래 했었고 삼성전자도 오래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2차전지 강하게 하고 있어요. CJ, CGV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LVMC 홀딩스는 제가 신고가를 강하게 가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갈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타이밍, 원래 주가 가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원래 가야 되는데 좋은 실적에 있는 기업이 바닥에 있는데 다 팔아제끼고 자동차 부품주도 안 갑니다. 지금 맨날 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매일같이 단타나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힘든 이 순간에서 회복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사조 파이팅이라고 지금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저도 이 유튜브 저 혼자 하거든요. 다른 분 초청해서 제가 하는 영상 아니고 또 다른 분 얘기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또 어그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서 묵묵히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불사조 유튜브 댓글 500개에서 1000개 달리잖아요. 좋아요율은 98에서 98.5%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자부심을 갖고 할 거고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제 구독자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사조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틀릴 수 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소신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좀만 줄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그 멤버십 잠깐 설명드리면, 멤버십은 여기 보시면은 이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입 버튼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입하시는 건데 010-915-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셔야 돼요. 유튜브. 그러면 매일같이 멤버십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라이브도 하고 매일 커뮤니티로 하루 종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불사조 멤버십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불사조 코인 안 해요. 카카오톡 안 합니다. 아시겠죠? 불사조라고 얘기하면 다 아닌 거예요. 개인적인 통화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사조라고 뭐 해서 뭐 막 카톡방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겁날 거 없어요. 자, 어제도 그래서 영상 올려드렸고, 우리 미국 증시 나스닥 2% 떨어졌습니다. 미국 증시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4% 폭락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쪽을 많이 팔았느냐? 금요일날 반도체 쪽을 많이 팔아 제꼈으니 많이 폭락한 거는 반등 시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반등하게 되면 매물이 또 나온다. 여기에 포인트를 보시면 되고, 또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이 그 환율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자, 야간 선물 보시면은 지금 뭐 0.25% 많이 안 빠졌죠. 선조정 받았고, 요 부분을 착안을 해서 0.25% 빠졌다고 해서 다음 주 급등하는 게 아니고, 야간 선물이 강했다. 미국이 떨어진 거를 그대로 반영을 했는데, 야간 선물이 강했다는 거는 월요일날 시초가가 크게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하루 종일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율과 오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일주일 전에 유가도 저는 최고점 근처라고 생각이 들고, 환율도 저는 1400이 저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1400 이상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아주 중동전쟁이 아주 세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400권을 한번 찍고 우리가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사실 엔화도 엄청 지금 저평가가 심각한 상황이고, 전 세계가 달러 말고는 다 약세예요. 심지어 뭐 엔화가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여지고, 요것 때문에 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을 한 거다 보여집니다. 금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요 정도로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환율은 뭐 1374원. 우리 금요일날 장중에 폭등해서 1400원 갈라 그랬었어요, 이때. 그러다가 전쟁이 심하게 이란 이스라엘이 그 중동 전쟁이 아주 심하게 가는 게 아니고 주거니 받거니 했지만, 이번에 먼저 시작한 거는 사실 이스라엘이 영사강을 폭격한 건데, 뭐 이란이 뒤에서 이제 배우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겠죠. 그래서 이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또 미국에서는 보복 반격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안 할 수는 없으니 그냥 미사일 공격 그 방어 그 기지 정도 약간 타격했다. 이란에서는 뭐 아무런 타격이 없다고 얘기했고, 더 이상 건들지 말라고 경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금요일날 확 올랐던 부분들은 조금 자리 잡았다. 달러 환율이 여기 환율에서 급등하진 않았다. 여기서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부분들 보시면 돼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속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엄청 많이 걸려들었죠. 많은 분들. 속스 여기서 이제 9만원이라고 치고 3만원에서 엄청 많이 걸려들었고, 여기서 또 폭락, 또 여기서 반등할 때 저는 여기 매도 타임이라 그랬거든요. 속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 90만원짜리가 지금 27,000원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다시 가더라도 반도체가 한번 조정받고 간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고, 여기 4,500에서 5,000에서 45,000에서 5만 사이 여기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보면 연타석으로 지금 폭등을 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한 34%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오르려고 하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조금 더 이렇게 5자들 가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이제 46,000원 치고 5만원 가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 오르다가 한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타예요. 따라붙어가지고 한번 먹고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중동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막 아주 극단적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위로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오른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폭락을 한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물론 옵션 만기 영향도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절대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엔비디아가 심지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오르려고 한들 내려온다고 했어요. 맞으면 맞다라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르려고 한들 여기서 남들 먹고 딱 매도하는 자리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확 떨어져서 시작하지는 않을 거예요. 떨어져서 시작하면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21선이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상황에서 60을 대량거래로 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단타나 들어가면 모를까 여기서 추세 상승을 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추세 상승이었죠. 이런 자리에서 추세 상승이에요.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반도체는 엔비디아 포함해서 반등하면 매물이 나올 수 있구나. 바로 이걸 V자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여주고 V자로 여기서 돌린다고 할지라도 매물이 맞고 내려온다 이 정도 생각해 주시고 조금 지금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 조금 금리나 늦춰지니까 좀 조정 나오겠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낫고 테슬라는 과매도예요. 테슬라 과매도입니다. 지금 현재 요 저점 라인도 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구간에서 급격하게 빠진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폭등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도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아무 일 없다. 저는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2차전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쏙슬 많이 또 들어가세요. 이거 반대되는 게 쏙슬이잖아요. 그거 많이 들어가시는데 지금 여기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보려면 물론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직 반절은 안 됐죠. 근데 오른 게 얼마죠? 이게 15,000원짜리가 55,000원 갈 때 요때 상승 추세 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떨어질 때 들어가려고 자꾸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물론 많이는 빠졌어요. 쏙슬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반등 시도가 나오면 할지라도 저는 단타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 말고는 조금 이따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거 이외에는 또 그런 게 없고 이런 게 있죠. 금요일 날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 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가 이제 10% 빠지고 기술주가 패닉셀이에요. 다른 섹터가 그렇게 패닉셀이 아니고 이유가 있었고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하락이 세게 들어갈 때는 이 재보복 때문에 급락한 게 아니거든요. 미국이 처음에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럴 때 폭락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차익 실현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는 게 합리적으로 전 맞을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어떤 뉴스가 또 나오지 않는 이상 핵시설 공격 안 했다고 하니까 주가가 반등하기는 어려웠다.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은 이것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중동 전쟁만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유가 또 내려가면은 또 이제 그 CPI 또 잡혀가면서 또 금리 올해 인하하던 거 해야지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반도체가 이번에 조정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엔 또 기회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실적 좋아지는. 그쵸? 그래서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늦어진다. 요 얘기 때문에 조금 시간 걸리겠다. 엔비디아도 처음으로 급락했다. 생전 급락 안 하다가 아시겠죠? 그 처음으로 급락했고 폭락을 한 상황에서는 단기 매수세가 많이 붙는 거고 유가는 소폭 올랐고 국채금리는 4년물은 4.6 정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채금리도 조금 안정화를 보였다는 점에서 금요일날 떨어진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청개구리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국 차이나도 최근에 올랐고 차이나 ETF도 심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그런 상황이냐면 우리가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르고 있어요. 여기가 망했다고 한 중국은 오르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는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았지만 여기를 따라당길 수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여기가 왜 횡보냐.
여기서 막판에 털린 물량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중국으로 따지면은 저기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월 5일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때 중국 펀드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맞으면 맞다라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펀드너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때 손절을 했으면은 이 가격에서는 우리가 횡보 들어간 건 당연해요. 떨어진 가격이 아니거든요. 왜? 이 가격은 그동안 중국이 계속 지키고 있었던 박스권 거의 하단 부분까지 지금 반등을 순식간에 몇십 프로 한 다음에 횡보 들어가고 중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이면은 예전에 8, 9%에서 내려온 것 뿐이지 주가의 측면에서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중국도 지금 당장 폭락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반등을 좀 많이 해줬구나.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정확하지 않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요런 것까지 맞췄어요. 여기서 반등할 때 가봐야 5천이다. 가봐야 5천이죠? 5천 가면 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4,500 아래 온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일주일 만에 4,300이 됐어요. 근데 이제 61선이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등 시도가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이 반등 시도가 이루어지더라도 한 번 더 여기 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폭락을 했어요, 미국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월요일날 폭락한 게 반등 시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단기 매매로. 그 대신 그쪽으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건 괜찮은데 그쪽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 손절 쳐서 단타 치러 가면 단타로 수익 보고 못 빼면 또 반도체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오랫동안 이끌고 올라갔던 반도체가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3배 레버리지 이쪽으로 다 베팅 들어가죠. 이게 꼭 이런 수익률 3배 노린다. 이게 바로 쏙3예요. 저는 SOXS를 전 강력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는 풀베팅을 SOXL 쏙슬로 들어가고 있어요. 미국 반도체가 오르면은 3% 오르면 10% 먹고 3% 떨어지면 10% 떨어지는 쏙스는 3% 떨어져야 10% 먹고 쏙스는 3% 올라야 10% 먹는 3배짜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우리가 미국 쏙스를 폭락하니까 또 단타치러 여기 당하는구나. 그러면 단기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이럴 때 폭락했을 때 퐁당퐁당해서 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쏙스를 아까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폭락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반등이 했다고 칩니다. 반등을 해서 당장 여기 올라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반등해서 이번에 만약에 쏙3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나눠서 반등을 했을 경우에 이번에 하락갭이 너무 강력한 음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3079거든요. 그러니까 34,000 37,000원에서 한 요 정도 반등치를 갖고 단기 매매를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빠질 때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오를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에 서학개미가 많이 몰렸구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근데 우리가 또 단타로 막 큰 수익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반도체가 TSMC 악재, 중동 긴장까지 있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대폭락을 하지? 다른 데는 지금 대폭락은 금요일날 아니었었는데 하이닉스는 처음 많이 떨어졌죠? 생전 안 떨어지다가 삼성전자 86,000원에서 저는 8만원 아래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제자리로 내려올 줄은 몰랐어요. 반도체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했지만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폭락은 어렵다고 봐요. 이제 좀 조정은, 근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면서 좀 매물 좀 소화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지금 과매도 구간에 왔거든요, 삼성전자도. 근데 TSMC에 대한 이런 부분들, 실적 기대치를 낮춰라 이런 뉴스들도 있었고, 중동 이런 문제들과 함께 한번 밑으로 확 털어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최근 반도체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과열이었단 말이에요. 매물 소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ASML도 올 하반기나 내년 실적 전망에 큰 변동이 없는 만큼 전체적인 업황, 특히 삼성전자는 내년의 실적이 확실히 더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확실하게 떨어졌을 때 밑에서 자리 잡았을 때 분할로 본다면 기회는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반도체 업황은 바닥 통과하고 금리 인하를 왕창 할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 그게 좀 늦춰진다고 하니까 많이 오른 부분들이 그냥 빠진 거다. 수요 회복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을 해줄 거고,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 될 건데 지금 실적 사상체 때리고 있는 종목들, 신저가에 있는 종목들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에서 오른 종목 중에 급등을 한 종목이 거래 터지면서 내려올 때는 조금 쉬었다 보는 게 맞아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과정에서 억지로 떨어지면 거래량을 동반해서 위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적이 정말 좋아질 것 같아서 위로 왕창 당겨서 올라간 종목이 거래 확 터져 내려올 때는 조금 시간 걸린다. 근데 전체적인 업황은 내년까지도 좋아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강달러 중동 불안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원달러 오늘 1400쯤 돌파했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보세요. 2008년도에 한번 쭉 급등하고 1400, 고금리 충격 해서 레고랜드 사태 때 1400.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오른 다음에 요렇게 간 다음에 항상 이렇게 최고점인 상황에서 여기를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급등을 하려면은 이때 2009년도 이때 왕창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 가격은 또 매물대잖아요. 환율도 이 위로 치고 올라가서 이 금리 인하가 되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해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방산주 계속 오르고 지금 중동 전쟁이 막 격화가 안 되는데 할 것처럼 해서 최고치로 온 게 1400이에요. 여기서 그럼 위로 가면 또 매도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환율 같은 경우는 1400 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오히려 나중에 금리 인하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꺾이게 되면 다른 나라 저평가돼 있는 그 화폐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미국 말고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저는 환율 이번에 고점 찍을 때 이 달러도 약간씩 현금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원화로 바꾸는 게 이제 슬슬 낫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AI든 반도체든 그동안 엄청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이슈는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미국에 사전 통보하고 공격도 핵시설 공격 못하죠. 왜 서로 핵 갖고 있는데 핵전쟁 안 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틀려요. 우크라이나 핵이 없잖아요. 이란 핵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피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분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황, 이 이란에 대한 중동 전쟁 때문에 큰 시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시황에 대해서도 이 정도 말씀드렸고, 워낙 시황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시황이 중요하겠죠?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게요. 그냥 떨어질 자리였었어요. 그냥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정에 대한 빌미가 생겼거든요. 빌미. 그래서 여기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2500 초반권에서 반등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밀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고 나면은 아예 밑으로 한번 확 보내버린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그렇게 안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요 밑단까지 내려왔을 때 삼성전자의 위치나 나머지 대형주들의 위치, 개별적인 신저가 종목들의 위치로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지수가 이 정도로 코스피가 떨어지면은 이번 달 코스피 거의 7% 떨어졌고 코스닥 얼마예요? 이번 달 저가가 거의 10% 가까이 폭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종목별로 20% 이상 하락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 밑에 라인에서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800 확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라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 코스닥 상승 추세잖아요. 지금 현재. 상승 추세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제 820 라인이 어느 정도 기준점은 돼주겠다. 적어도 다음 주에만큼은 이 820 막 깨고 내려가서 800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여기서 그럼 완전히 또 신용 털고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겁나잖아요. 그쵸? 한 번씩 항상 그러니까. 근데 지난번 우리가 1월달 있죠? 2월달 여기 저점. 코스닥 같은 경우 2월달 저점 얼마예요? 코스닥 786. 한 요 정도 아니면 또 여기 이때 주가 막 올랐다가 확 또 2024년 작년 10월달 이거 완전히 추세상으로 왕창 오른 다음에 확 빼는, 이때는 추세상으로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확 밑으로 확 빼고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추세상으로 확 오른 건 아니고 하나
또 내려왔다 둘, 셋 안 나왔어요. 셋. 그러니까 요 밑에 라인 한 800에서 820 빠져봤자 여기서는 반말 매수가 들어와서 안간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게 하나가 거슬리냐 하면은 20이 이렇게 60을 좀 대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20이 60을 대드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일단 터졌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조금 밑바닥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여기 800m에서 좀 머물고 횡보 들어가다 20에서 내려와서 다시 20, 60, 120 정배열 만들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두 가지를 다 열어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을 만약에 시도를 해서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 올라온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냥 박스권 정도 만들겠다. 여기서 좀 빠지더라도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 만들면서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반등 치는 타이밍이 이번에 옵니다. 반도체 지수가 최소한 한두 달 정도 소강 상태를 보일 때, 그러니까 지수 때문에 내 종목이 크게 날아가고 하는 거는 지금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져요. 밑바닥에 있는 종목은 지수 때문에 억지로 지금 자꾸 실적 얘기하는데 실적 최고 사상 최대 찍는 종목들 매일 신저가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는데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 많이 올랐으니까 파는 거겠죠. 그리고 실적 기대치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더 저는 밑바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섹터는 이번에 확실히 바닥 잡고 지수 횡보세 보일 때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저 보여져요.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격화되지 않으면 지수 폭락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대 매매가 이틀 동안에 275억 나갔거든요. 중동 사태 우려에 강제 청산이 속출됐죠. 그냥 그 정도예요. 미수금 대비 반대 매매 비중 굉장히 큰 비중이 요번에 좀 나왔거든요. 하루 평균 반대 매매가 한 뭐 172억 원, 뭐 1.8.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올해 1월 달 그때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많은 거예요. 1월 18일 요때 반대 매매. 근데 이 반대 매매가 어디서 많이 터질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는 아직 반대 매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떨어졌고 어디서 반대 매매가 많이 들어가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지금 반대 매매가 들 들어간 건 맞아요. 많은 분들 보통 주가 폭등할 때는 코스닥도 그렇고 완전히 막 끝장을 내고 가던데, 이런 게 머릿속에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나리오가 되려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떨어지면 절대 반대 매매 안 나갑니다. 막아버려요. 그냥 첫 번째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제가 말씀드릴 때 코스닥은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은 800에서 그냥 뭐 800 한 40 끼켜봐야 800이다. 800 안 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끼켜봐야 800이다. 그리고 반등이 먼저 들어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수 자체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요 밑단 라인이 있죠. 요번 2500 라인은 좀 지지하고 상승 추세. 아주 심하게 코스피가 올랐던 건 아니거든요. 하나, 둘, 그리고 요 밑단에서 좀 머물다가 요 밑단에서 만약에 반도체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다가 한 번 더 밀렸을 때 요 밑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게 뭐 2500 전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수 자체 때문에 내 종목이 크게 더 떨어지고 할 일은 없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수 폭락에 대해서는. 전 반도체 조정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미국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자, 우리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고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가 잘 버텼죠. 다른 반도체 떨어지는데 혼자 괜찮고 막 이러다 어떻게 해요, 한 방에.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다른 애들 떨어지는데 혼자 버티네. 뭐 쏙슬도 떨어지고 미국 반도체 좀 조정 나왔었는데 에이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한 방에.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최근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를 봤을 때는 그냥 좀 올라 있다가 고점에서 횡보하고 지금 빠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여기서 종목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지어 하이닉스보다도 더 안 빠졌어요. 근데 월봉상으로 보세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미국하고 약간 엇박자 날 수도 있어요. 미국 반도체 먼저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정확하게 적중했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이 윗단에 있을 때 지금 이걸로 손실 보고 계신 분 많이 없어요. 손해 나봤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많이 올라있는 종목 안에서 최근에 치고 간 것도 빠졌고 테스 급등했다 빠졌죠. 안간 반도체에서 급등 들어갔죠. 그쵸? 안간 반도체 또 급등한 게 YIK예요. 안간 반도체에서 또 급등하는 게 또 나왔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머물다가 빼죠. 이런 식으로. 빼더라도 이 위에서 거래가 안 터진 애들 중에 정배열로 유지하는 애들 중에 신고가를 이렇게 때릴 YIK 같은 게 있어요. 테스 같은 게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간 거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반도체를 굳이 보더라도 여기 이제 매물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테스 한 방에 치고 가잖아요. 이것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수페타시스도 잘 보면 요번엔 신고가를 찍었어요. 찍었죠? 근데 여기 강하게 치고 못 갔죠? 그러면 여기 최근에 꺾인 상황이거든요, 요거. 그러면은 여기서 꺾였을 때 조정을 좀 더 받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꺾였어도 막 반대매매 이 수준 아니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반대매매 수준까지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반대매매 수준까지 빠진 게 아니에요. 저런 종목들이. 접속이 끊겨버렸네요. 눈이 좀 아파서 눈물 좀 넣을게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많은 분들, 다른 분들이 이렇게 초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있죠. 초대박이 이렇게 한번 쫙 오른 다음에 오랫동안 옆으로 기어요. 한 6개월 이상. 그리고 이번에 쫙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쫙 오를 자리는 아니죠. 그쵸? 쫙 오를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서 쫙 오를 자리 아니면 여기서 급등하게 되면 항시 쉬어가는 구간이 있고 한번 급등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미반도체 급등하고 쉬었다가 또 급등 들어갔죠. 또 여기서 쉬었다가 또 급등 들어갔죠. 지금 쉬었나요? 쉬었다고까지는 볼 수 없어요. 근데 쉰 자리에서 이때마다 호재가 나왔는데 이번에 쉰 자리에서 미국 반도체 조정이라는 빌미가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여기는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좀 참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안 빠졌습니다. 아시겠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삼성도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틀림없습니다. 제가 현대차하고 비교해드렸죠. 최근에 현대차 외국인들이 엄청 삽니다. 엄청 사고 안 팔고 있어요. 결국은 빠지잖아요. 이렇게 연타석으로 갈 때 딱 사고 싶어서 일로 딱 교체를 해놨는데 다시 갈 때는 항상 언제 가요? 거의 한 달 이상 아래에서 있다가 이렇게 반등 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심지어 횡보를 좀 하고 얘는 떨어졌는데 실적도 좋은데 횡보를 좀 하고 빠졌죠. 현대차는. 근데 매우 강했죠. 금요일날도 지켰죠. 근데 현대차 오를 때 급등을 할 때 삼성전자가 올랐나요? 떨어졌었어요. 요번에 삼성전자가 오르고 삼성전자 내년 실적 전망 좋은데 먼저 땡기고 지금 현재 보면은 기관들이 이제 차익 실현했고 외국인들이 왕창 아직 팔지도 않았어요. 기관들이 지금 고점에 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아직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근데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삼성전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현재. 그러니까 86,000원에서 지금 거의 10,000원 떨어졌거든요. 그럼 여기서 당장 급락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아래 내려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반발 매수가 들어와요. 또 한 7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서는 8,000원 사이에서는 또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데 과연 여기를 당장 뛰어넘어서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올라가게 된 매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매물이. 그러니까 신고가 갈 때 제가 항상 비교해드린 게 현대로템 이런 애들 보세요. 이렇게 쭉 급등을 하죠. 그리고 쭉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거든요. 내려올 때. 그럼 올라갈 때 쭉 이렇게 올라가기가 쉬운데 삼성전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를 때 거래량만큼 지금 떨어질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래량이 좀 많은데 그럼 요 밑에서 사더라도 나는 내일 반등을 이렇게 하더라도 내일 당장 이렇게 또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면 팔아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한번 사고 또 만약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 바로 못 가면 또 내려오면 요 밑에서 한번 사고, 여기서 횡보하면 여기서 한번 사고 해서 그걸 기다리는 게 맞지, 여기서 해가지고 당장 이렇게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근데 삼성전자가 과매도 구간에는 반드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폭락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SK 하이닉스는 워낙에 강해서 이게 사실 내년 실적 전망도 좋고 올해를 이끌고 있어요. 이끌고 있죠.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전망이 매우 밝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조정이 나와서 하이닉스를 단타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거래량이 터졌죠. 음봉 때 거래량이 터지면은 월요일날 과매도라서 심지어 주말에 이스라엘 중동 전쟁, 이란하고 전쟁이 격화되지 않아도, 그럼 월요일날 별일 없었네 하고 위로 시작을 하더라도 매물이 나와요. 매물이 위에 가면은 21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깼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이닉스 갖고 있어도 요 위에 가면 한 매도 나오겠지, 그래 나는 한 달 뒤에 봐야 되겠다, 요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는 지켜본 연후에 봐도 충분하고, 적어도 반대 매매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안에서 없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걸 하이닉스 이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심한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등을 한 다음에 최소한 석 달 있다 가고, 급등하고 나서 한 달 쉬고 지금 또 급등 들어갔죠. 그러면은 한 두어 달 정도 월봉 5월선 정도 지키는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5월선이 좀 올라오는지 봐야지.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막 떨어진 거 낙폭과대 단타로 잘못 들어가면은, 우리가 운이 없으면 떨어질 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를 때 우리가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대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고, 물론 전망 좋아요.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라 있으니까 요번에 오히려 좀 매도가, 여기서 얼마든지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일 바로 안 가면 또 한 번 더 내려가면 또 팔 수도 있고, 이러니까 좀 이따 사야 되겠다. 그래, 금리 인하 당장 할 일은 없겠지. 주가는 좀 많이 올라있지. 하이닉스 요번에 좀 조정 좀 확실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한 번 더 61선이라도 확실하게 지키는지, 요 61선 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61선 따라 올라오잖아요. 16만 1,000원인데 여기 라인을 오는지 안 오는지 적어도 한 1, 2주는 지켜봐야지. 단타 아니라면은 남들이 이제 떨어지는데 내가 단타 치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쪽이 지금 의외로 확 떨어져서 막 이런 종목들이 아직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떨어질 때, 제가 작년에 나무가하고 한글과 컴퓨터 예시를 들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글과 컴퓨터도 급등했죠. 이렇게 급등하면 막 거래 터지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왕창 떨어지나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21선 깨버리죠. 21%로. 그러다가 막 가는 것처럼 또 하여튼 이런 구간에서 다른 분들이 이익 실현한 거 사가지고 단타 치다가 딱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의외로 주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가도 예시를 들었죠. 나무가는 최고가에서 이익 실현을 드린 종목이에요. 떨어질 때 칼날이에요. 떨어질 때 확 떨어지면 반등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 크게 밀릴 자리가 없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걸 어느 정도 어디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뉴프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3,700원에서 14,000원 가는데 우리가 항상 이런 자리에 걸려요. 확 떨어져서 반등 21선 꺾여서 21선 깼는데 반등 20에서 회복 못했는데 급등을 이 전 타이밍에 한 종목이 21선을 깼다. 그러면은 언제 갈지 몰라요. 반절되잖아요. 반절. 뉴프렉스도 반절. 더존 비주어는 아니었죠. 보세요. 급등을 하고 나서 21선을 깼어요. 깼죠. 근데 얘는 이 급등 자체가 한 번 딱 했는데 워낙에 전망이 좋아지고 밑에 월봉 거래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AI 쪽에서 뭐 이쪽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것도 좀 관망해야 되거든. 단기 급등을 해갖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더라도 요렇게 살려줘요. 21선을 한번 딱 살려주는 애들이 진짜로 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죠. 작년에 뭐 있었죠? 경창산업. 보세요. 이게 1,800원에서 4,200원 간 다음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내려올 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죠. 이런 것도 많아요. 동원금속.
그냥 차트만 보세요. 차트. 급등을 했죠. 급등을.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다음에 21선을 깼는데 여기서 망설이거든요. 근데 이 전에 오른 게 몇 배야. 그런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21선 반등을 한번 돌파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21선을 만약에 반도체 쪽에서 깬 종목이 있다면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미리 올랐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반등할 때 오히려 만약에 반도체가 반등을 한다 할지라도 21선 반등 요런 거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컴퓨터 같이 요런 21선 반등 들어간다. 반도체 만약에 폭락 나왔죠. 한 번에 안 죽죠. 또 요런 캔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현금화 전략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락이 들어왔죠. 지금 보면은 한국컴퓨터 폭락 나왔죠. 여기서 21%. 그러면 기회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당장 폭락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주도주가 한번 꽝 떨어졌을 때 진짜 센 애들은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기준으로도 조금 반등을 이렇게 이어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이제 속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쉬어간단 말이에요. 요런 속스는. 그러면 이제 속스 같은 종목들이 조금 반등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어저께 미국 증시가 폭락했어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 월화수 이때 폭락장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고 올라갈 종목도 충분히 올라가요. 단 가장 중요한 게 밑바닥에서 거래 터트리면서 급등 들어가는 거 아니면 정배열에서 위로 거래 터지면서 급등하는 그 종목을 보셔야 돼요. 위로 올랐다 밑으로 거래량이 꽝 터져서 반등 치는 종목은 단타고 원래 수급이 글로 들어가 있으니까 반도체 쪽으로 워낙 그런 단타고 음봉이 터졌을 때 거래량이 없이 움직이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컴퓨터가 아니라 아까 더존비전 보시면은 떨어질 때 이게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더존비전처럼 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억지로 떨어졌죠. 이렇게 억지로 떨어진 종목 안에서 이렇게 거래량 살려가면서 다시 급등할 만한 거. 예를 들어서 YIK 같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윗단에 이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 예를 들어서 위에 이렇게 막 가려고 합니다. 가려고 하다가 내려왔어요. 근데 지수 때문에 억지로 빠졌어요. 이렇게. 지수 때문에 억지로 빠지는데 이게 꽤 크죠. 여기 올랐던 거 다 떨어졌죠. 이거. 올랐던 거를 다 떨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정배열에서 주봉 20주선 정도 조정 나오죠. 그리고 월봉은 상한선 위로 가려고 하는 걸 해야 돼요. 월봉상으로. 월봉 상한선 위로 가려고 하는 종목에 정배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금호타이어. 요런 종목들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월봉상으로 위로 가고 있고 연봉상으로 10년 저점 거의 20년 저점에서 10년봉 위로 가고 있죠. 이걸 제가 매우 많이 보는데 금호타이어도 밑에서 지금 연봉 10년봉 작년에 위로 치고 위로 가고 있어요. 전망 좋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전망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뭐 관세 하락했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근데 다만 여기서 21선을 또 깨고 내려가면 안 돼. 여기서 또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제가 연봉 본다 그랬잖아요. 연봉 보는 게 고점에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삼성중공업 10년 만에 저점 잡고 10년봉에서 20년봉으로 가고 있고 월봉 120월선으로 올해 턴어라운드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보다 실적 진짜 턴어라운드 건 올해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 120월선을 뚫고 가죠. 이런 종목이 뭐가 있었어요? 작년에 제가 계속했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요새 안 하잖아요.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을. 저점 찍고 120월선으로 다시 타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만큼 더 올랐죠. 근데 여기 저점 6,900원, 여기 고점 거의 4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타는 거가 지금 삼성중공업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괜찮다고 했었고 뭐 하나오션 같은 거 이런 조선주원에서 120년봉을 다시 타잖아요. 월봉상으로. SK네트워크스가 그랬었고 요번에 급등했다 또 내려왔지만 그쵸? 다시 120월선 연봉상으로 10년 만에 돌리는 거. 자동차 부품주에서 코리아 FT가 있다 그랬잖아요. 10년 저점 잡고 작년에 10년봉 찍고 올해 급등하는 거. 요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요런 거.
100%뜰 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LVMC 홀딩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년 저점 찍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찍고 내년에는 이마트 통해서 실적이 정말 엄청 좋아질 기업이거든요. 라오스 편의점 2,000개 세운다 그랬으니까 전기차 충전소도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이 떨어졌을 때 이건 블록들이었고 블록들이 이제 없다 그랬고 신고가를 가고 있었잖아요. 불과 열흘 전만 하더라도 억지로 떨어졌는데 이게 정배열을 안 깼잖아요. 올라가서 신고가를 치면 요런 게 월봉상으로 120 월선을 딱 뚫어서 급등을 하고 연봉상으로 이 위로 쏴버리는 거예요. 100%짜리를. 그러면 다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편입을 이 가격에 했죠. 저 목요일날 시초가가 2820이니까 편입가에 있어요. 금요일 안 빠졌습니다. 편입가에 있어요. 제가 방송 편입 단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쏴서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무슨 뭐 매각에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온라인은 애들 중에는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많은 분들 HLB 같은 애들이 이슈가 있어요. 만에 하나 NDA가 승인이 다음 달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가겠죠. 지금 이게 만약에 떨어질 때 거래량은 없었어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오를 수는 있는데 오른 다음에 바로 못 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슈가 있잖아요. 5월 달에 6월 달에 NDA라는 이슈가 있고 알테오젠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살려서는 있거든요. 이게 떨어졌는데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밑에서 급등을 너무 많이 한 거 중에 21선을 확실하게 회복하고 다시 이 윗단으로 갈지 안 갈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은 많이 올라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로 다음 달에 이게 못 달린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당장 센 재료가 없으면은 센 재료가 있어야 돼요. 바로 가려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거는 다 작년에 2차전지 오를 때 다 밑바닥에 완전히 널브러져 있던 종목이 HLB, 알테오젠, 삼성물산. 그러니까 2차전지 빼고는 아무것도 안 오는 작년 최저점 이런 식으로 이따가 삼성물산 더블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CJ 작년에 2차전지 급등할 때 혼자 신저가 찍고 그때부터 더블 치고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런 거 찾아야 돼요. 지금 밑바닥에 있는데 다시 확 치고 올라갈 여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년에 삼성중공업 같은 거 작년에 이렇게 주가 쭉 오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최저가 했을 때도 삼성중공업 매일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에요. 이거 작년 1월 달에 최저가 했잖아요. 이거 한번 올랐다 또 내려왔잖아요. 박스 깼잖아요. 전저점 오랫동안 지켰던 박스를 밑에 확 깨버린 거예요. 한 6개월 이상 지지했던 가격을 오르려고 했던 거 여기서 오르고 하다가 깼다가 요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1년 동안 더블 치고 나서 지금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게 억지로 그러니까 작년에 최저가에 있는 게 SK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 작년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하이닉스 재고 때문에 망한다 그랬고 적자 엄청난다 그러고 이런 거 어떻게 하냐 1월 3일 요런 식으로 억지로 또 저기 3월 달에 또 최저가 왔었죠. 그리고 나서 작년부터 하이닉스가 지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지금 현재 기대치보다. 기대를 많이 가져와서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밑바닥에 있는 종목은 요런 자리에서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 밑바닥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바이오도 올라있는데 당장 이슈가 있으면 5월달에 움직일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올라있으면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지금 최고치에 있는데 거래 터지면서 내려오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낙폭과대 반등 정도로 보는데 단타 아니고서는 내가 있는 걸 바닥에 있는 종목을 팔아서 어설프게 옮겼다가는 그 종목이 2배씩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꼭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너무 중요한 강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릴게요. 포스코홀딩스 편입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우리 기업 설명은 너무 많이 드렸잖아요. 너무 많이 드리고 불사조가 신기하지 않나요? 금요일날 다우가 꼬라박든 나스닥 반도체가 꼬라박든 급락을 먹든 말든 최저점 이 자리에서 편입했어요. 최저가에서 불사조가 어떻게 편입한다 그러니까 다음날 2차전지 포스코 스틸리온은 거의 상 찍고 인터내셔널 10% 찍고 오고 다 이랬죠. 2차전지 그쵸? 근데 지금 2차전지 금요일날 하락을 주도했나요? 완전히 바닥이죠. 지금
바닥에서 주워먹기 패턴에 지금 외국인들 주워가고 있고 쇼커버 슬슬 들어갑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지금 요 보시면은 제가 편입을 한 게 이 포스코 홀딩스가 이 쌍바닥 라인을 살짝 깼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절호익이에요. 이게 억지로 떨어진 거예요. 억지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구간에서 포스코홀딩스 이제 폭락할 일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실적 전망 낮췄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불사조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그냥 보세요.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급등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편입 요거 보시고 2차전지 반대매매 절대 흔들리지 않자 털리지 마세요. 2차전지 그 최근 영상 좀 시청해주세요. 하도 욕먹고 있으니까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댓글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세요. 자 보시면 아니 여기 지금 이 라인을 억지로 깬 거 아니에요. 거래량 없잖아요. 어떻게 터뜨릴 건데요. 공매도도 없는데.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하반기에 실적 좋아지고 지금 완전히 억지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포스코 홀딩스처럼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 있는 게 10개 중에 7, 8개예요. 말도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작년에 2차전지하고 똑같아요. 근데 월봉상을 보세요. 월봉상으로 엔벨로프에서 딱 제가 편입했죠. 요 자리 파란색 선 자리에서 여기서 걸려들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설명 필요 없어요. 실적 맨날 설명드리고 아주 성장성, 아주 분석, 앞으로 있을 이벤트, 여기서 원하는 건 자사주 소각 정도나 자사주 매입 이런 건 좀 원하거든요. 철강 섹터도 저는 반등을 경기 민감 섹터가 지수 박스권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 경기 좀 살아나고 있잖아요. 철강주, 포스코홀딩스 철강도 하고 2차 전지주예요. 누가 보면 철강주라고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포스코홀딩스보다 2차전지 진심인 기업이 뭐 어디가 있어요?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이 자리가 역대 최저점 자리가 되면서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빠르게 갈 수 있는 가격이 저는 45만원. 여기까지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보세요. 다음 주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이 지금 여기서 핵전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스닥이 폭락하든 반도체가 폭락하든 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포스코 홀딩스 올라갑니다. 보여드릴게요. 결과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서 일단 요 자리 가면 반등 나와요. 이 매물이에요. 45만원 라인에서 여기서 매물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먼저 가고 여기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가격이 제가 봤을 때는 50에서 55만원 정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한 번, 그 다음 2번이에요. 요 자리 가면 서로 추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할게요. 강하게. 요 자리에서는 신고가를 70만원 이상 76만원 가려면은 이게 올 연말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잖아요. 제가 항상 기업 분석할 때 3년에서 5년 보고 그 이상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이 가격에 갔을 때 내가 이거 다시 조금 조정받았을 때 큰일 날 수 있는 물량은 저는 이 가격 갔을 때는 좀 줄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왜냐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가격은 마이너스는 여기서 다 먹었어요. 이미 여기서 다 먹고 반등 상쳤죠. 공매도 금지하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또 반등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그냥 이 가격에서는 10,000원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원래 저가에서 10,000원 떨어졌어요. 한 달 전에도 이 가격이 있었고 2달 전에도 이 가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포스코홀딩스를 많이 포기했냐면 고점에 사가지고 마이너스 4천 먹었을 때는 가만히 있고 한 6천만원에서 7천까지 회복이 됐다가 다시 6천 깨고 5,500 되면 아우 안 팔았으면 500만원 더 손해볼 뻔했네. 이런 분들이 지금 최근에 매수하고 단타치고 손절하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쓰레기 같은 막 이런 식으로 막 너무 하니까 안티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아니 보야마나 이 자리에서는 안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찬티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안티합니다. 미치겠어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니 주워먹기 가격 아니에요. 이 가격에서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정말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등을 해서 지금 반도체도 똑같아.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불사조가 에코프로 들어오고 이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멤버십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멤버십 분들 중에서도 속상해 하셨어요. 구조적 성장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략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했으면 뭐 단가 많이 낮아졌겠죠. 근데 대다수가 여기서 다 사고 1억 사고 여기서 지금 이 가격에서는 다른 종목 조금 갖고 있다가 짜투리 물량으로 팔아가지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고작 이 정도 매수할 거에 자신은 없거든요. 지금 안 팔면 다행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위에서 자신 있게 물타기 하고 이 자리에서 물을 안 타면 단가 안 낮아지는데 1억 기준으로 추가 매수해봐야 몇백 사는데 어떻게 단가 낮아지겠어요? 안 팔면 다행이에요. 반대매매 안 당하면 다행이죠. 신용비율 내려가는데 하도 반대매매 당해서. 지금 이 가격에서 팔고 우리가 적이 많아졌잖아요. 포스코홀딩스 안티 너무 많아요. 포스코 피처엠 인터넷 남들 다 팔고 튄 거 지금 뭐 하는 거냐. 설거지해서 반도체 하자. 반도체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좀 쉬었다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쉬는 게 마이너스 30% 40% 먹을 수 있다는 거. 다른 종목들이 실적 좋아도 안 갔다니까요. 좋아질 것 같아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포스코홀딩스가 거래가 터지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21선 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이 정도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럼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리튬 가격 폭락한 것도 반영됐고 공매도 금지 연장하게 되면 외국인들 버티고 있다 쇼커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돼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금투세는 무조건 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공매도 연장이 먼저예요. 그리고 외국인들 지금 쇼커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말씀드릴게요. 불사조 맞힌 거는 확실하게 얘기하죠. 속스. 이거 제가 얼마나 이 속스 맞힌 사람 저밖에 더 있나요? 아니면 1년 전, 2년 전, 3년 전부터 속스 했지. 속스 하자마자 맞췄습니다. 하자마자. 그렇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보세요. 요거 4,500에서 5,000 가면 전설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설 찍었죠 또.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 너무 좋아하세요. 수익 많이 났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자,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만약에 45만원 바로 딱 가면 외국인 매수 왕창 들어오면서 가면은 그때 인정해 주세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가격은 38만 6,500 휴지 가격에서 거래하고 있으니까 줍줍 하시면 돼요. 아니 이 가격에서 외국인들 팔면 다 들어올 텐데 우리가 미쳤다고 이걸 제 생각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파는 거는 저는 주가가 지금 억지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시가 폭락을 하면 억지로는 같이 떨어져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기업도 지금 밑바닥에서 실적 상관없다. 실적 보면은 바보 아니냐. 실적 앞으로 좋아질 걸 해야지. 맞아요. 그것도 좋아합니다. 불사조 실적 좋아질 것도. 아시겠죠? 앞으로 좋아질 거가 실적 흑자되면 얼마나 많이 오르겠어요. 그게 하이닉스였잖아요. 그게 삼성전자였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역대급 저평가 가격에 낙폭과대 리튬 폭락 가격까지 해서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도 억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여기서 지분 다 줄여놓고 이제 조금씩 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분열돼가지고 팔아제끼는 외국인들 다 사고 와 땡큐 다시 차익 실현하고 다시 삽니다. 여기서 55%에서 24%까지 지분 7%까지 줄여놨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5만원 갔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50 넘어서 55만원 여기까지 가는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포스코홀딩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에너지 관련주 여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 제일 좋은 기업인데 이거는 작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 작년에 제가 많이 했던 게 작년 7월달에 포스코 인터 그때 많이 했던 게 윤성 FNC 많이 했었어요. 보세요. 폭등했잖아요. 이때 당시 때. 이때 뭐 나노 신소재도 하고 뭐 안간 뭐 2차전지 후속주 막 하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폐배터리 하면서 지금 아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애들도 세비캠 성일하이텍도 이제 과매도 구간 아니에요. 삼성 SDI 같은 게 이제 과매도 아니에요. 여기서 뭐 어떡할 건데 여기 불사조가 이 자리에서 공략해가지고 세게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는 한번 반절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파동이 나와야 돼요. 2차전지 바닥에 있는 게 삼성 SDI처럼 이런 파동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파동이 지금은 상승 눌림목이고 거래 터지고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2차전지 중에 저는 삼성 SN 수급 분산이 안 되고 지금 40만원 아래에서는 저는 꼭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LG화학, LG에너지 솔루션 엄청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수급 분산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도 과매도 구간이에요. 근데 저는 LG자 들어가는 것 중에는 LG전자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LG전자. 왜 그러겠어요, LG전자? 응? 진짜 해외로 넘어가죠, LG전자? 1분기 실적도 좋아요. 외국인들 다 물렸습니다. 배당금도 상향한대요. LG 자동차예요. LG 자회사들도 시장 컨센서스 충당할 거고, LG 매출액은 지주회사 1조 6천억 정도. LG 전자 말이에요. 여기는 매출 100조 목표입니다. LG도 물론 최근에 많이 떨어졌어요. LG 이노텍, 이게 지금 신저가 때리고 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이거 유상증자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유상증자 받고 제가 유일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 거 다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됐죠.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갔어요. 이노텍하고 LG 전자는요. 외국인들 위에서 다 물렸잖아요. 기관들하고. 여기서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제가 강조드리는 가격에서 하자마자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것 뿐이에요, 이 가격으로. 그럼 제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런 기업이 11만원 12만원으로 안 갔는데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억지로 떨어져 있잖아요.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LG전자가 해먹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수 보합권, 지수가 박스권일 때 오히려 반등할 때 위에서 거래가 터져서 떨어지는 반도체는 쉬는데, 이렇게 매물이 없고 월봉 20월선 아래에 있는 LG전자 거래도 없는 종목들이 한번 호재를 통해서 자동차주 현대차 마냥 강하게 급등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LG전자 매물이 없어요, 위에. 지금 무조건 억지로 떨어졌을 때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외국인들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밑바닥에 있는 종목들 자꾸 팔아가지고 위에 있는 종목들 물 타러 가서 안 됩니다. 근데 LG전자는 어차피 그 가격이에요. 응?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제가 편입한 가격보다 올라있고, 그 방송에서 편입한 거 실제로 제가 한 게 아니라 시초가격이 얼마예요? 42,400원, 41,650원이죠. 보여드릴게요. 요거 월봉 20월선 아래에 있는데 거래량 없죠? 엔벨로프 찍었죠, 지금 여기. 그럼 요것도 급등을 해가지고 이거는 올라가면 또 이것도 10에서 20% 땡기거든요. 제가 봤어요. 올라갈 때는 뻑하면 9%씩 오르니까 여기서 끽해봐야 지가 뭐 조금 더 뭐 해봐야 뭐 여기 저가 얼마예요? 41,150원. 뭐 그냥 저는 지금부터 적적으로 그냥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횡보하다가 한번 급등 들어가면 장대봉 쏠 자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에요.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이미 이 자리를 여기 이 세 개 중에 얘는 지난번에 여기 지키고 올랐었거든요. 지난번에 여기 지키고 올랐었거든요. 엔벨로프 정확하잖아요. 제가 추천할 때 엔벨로프 지키고 올랐었고, 엔벨로프 지키고 올랐었고, 나머지 종목들은 엔벨로프 지킨 자리, 첫 번째 인터내셔널 지킨 자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지금 과대납폭 자리에서 외국인들 초코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은 똑같은 종목에서 같은 섹터인데 여기까지 와 있죠. 얘도 회복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얘도 쓰리바닥에서 얘는 쓰리바닥 안 깼죠. 얘도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면 에코프로 BM처럼, 에코프로처럼 예전에 올라가면은 에코프로 급등할 때 완전히 급등했던 종목이죠, 이게. 그 정도 급은 됐던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올라가면 이것도 엄청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가격에서는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이만큼 올랐거든요. 또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가격으로 다시 내려왔고 수급도 나쁘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이 가격에서 다시 보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겠죠. 다른 종목들은 신저가 찍었는데 찍지도 않았죠. 이 세 개는 세트로 보시고, 포스코 DX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좀 더 셌거든요. 작년에 1000%가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너무 멀거든요, 이 밑에가. 그럼 얘도 지금 이번 달 거래량이 없어서 여기서 오르면 그래도 같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얘도. 근데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오히려 끝마치고 나서 2차 전지가 상승세 탈 때 에코프로도 저는 위로 한번 쏜다고 봐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 저는 에코프로가 진짜로 쇼커버가 세게 들어오면은 80에서 90 사이를 찍는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다른 종목들 거래하는 동안에 얘는 거래를 안 했지만 이미 신저가 근처에 있어요. 얘는 멈춘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춘 가격이 여기 똑같잖아요. 3바닥짜리. 같이 공통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에이스 섹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 SDI랑 같이. 아, 그러면은 2차전지 억지로 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한번 제가 제대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시간이 좀 지금 벌써 1시간 13분 했네요. 이거 2차전지 얘기하고 막 앞에 시황을 너무 오래 했어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 시황이 중요하고 반도체 중요하고, 그리고 반도체는 요번에 한두 달 정도 신규로 보실 분들은 쉬었다가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량이 터지고 내려올 경우에는 올라가더라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많이 빠졌네 몰빵 이렇게 하면은 거래 터지고 나서 반등. 그러니까 단타 분들은 또 잘하는 분들은 먹고 팔고 또 자기가 샀을 때는 찬태하고 팔면 안태하고 이러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생전 안 하다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확 떨어질 때,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바로 해소가 안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좀 한두 달 쉬어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2차전지가 훨씬 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CJ, CGV다. 요거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급등할 것 같거든요. 제가 유증한 거 보세요. 작년에 롯데케미칼 저 유증 받으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거 유증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기 시설 투자도 하고, 이거 저기 예전에 그 또 뭐였죠? 유상증자 받고 반토막 납니다. 이런 식으로. 또 뭐 있었어요? SK이노베이션도 지금은 저는 이거 파는 자리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노베이션. 이때 정확하게 맞다라고 댓글 주세요. 정확하게 이때 급등했을 때 이노베이션 저는 이때 매도를 좀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22만원일 때. 근데 지금 10만원이에요. 유증 받았으면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유증 받고 내려가는 종목들의 특징은 유증가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고 2차전지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노베이션도 지금 이 자리는 매도할 자리가 아니죠, 당연히. 근데 시설 투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시설 투자가 호재가 아닙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부채 상환이 호재예요. 근데 맨날 시설 투자만 한다 그러면은 부채 상환이 하면 안 좋은 거고 시설 투자하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때 틀려요.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증시하고 오르는 것도 비정상이고 지금 경제관념 자체가 바뀐 상황 아니에요. 근데 CJ, CGV는 어땠어요?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 다 지금 손해 아닙니다. 다 수익이에요.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배열을 유지를 한다. 요거 정배열을 유지한다. 왜 유지를 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자, 대신증권에서 CJ 상장, 비상장 모두 좋아진다. 여기 나오죠. 여기 CJ 올리브영의 기업가치 5조 2천억, 네트웍스 3,600원으로 지금 치잖아요. 작년에 360억 벌었다니까요. 퍼 10으로 따져도.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 현물 출자로 해서 CJ 올리브 네트워스 지분이 CGV에 들어가면서 부채가 확 줄어드는 한 5천억 정도 유상증자만 4,500억 성공했고 현물 출자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기업 평가를 했을 때 올리브 네트워스 기업 산정했을 때 이때에서 이때 CJ가 최저점일 때 이때 기업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안 쳐준 거예요. 지금 CJ가 엄청 올랐고 올리브 네트워스가 지금 퍼 10으로 쳤을 때 3,600원에 4,000억 왜 안 쳐주고 있어요? 그 정도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리브 네트워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올리브 0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티겠죠. 그래서 CJ, CGV도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초가에 방송에서 실제 편입이 아니라 요 편입한 단가 기준으로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지고 한번 확 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CJ 올리브 네트워스 호재 나오면 그날 20% 30% 오를 텐데 이거 기다려야 되거든요. 버티는 이유가 있겠죠. 그도 그럴 것이 왜 버티냐 하면은 지금 많은 분들 그거 있잖아요. 범죄도시 대신증권 고도지만 범죄도시 이거 1,000만 관객 또 나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때도 영업이익은 흑자고 베트남은 점유율 50%로 지금 해외 쪽에서 CJ, CGV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 범죄도시 1,000만 모멘텀이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모멘텀이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팔고 있지 않고 유상증자 물량은 싹쓸이 소화가 됐죠. 주가 폭락 안 했죠. 내려가는 거 아니죠. 유상증자 받은 사람들 지금 외국인들 쇼커버 강하게 지금 17만 주먹 막매수 하잖아요. 지수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고가는 아니어도 돼요. 신고가는 아니어도 되거든요. 이 윗단에서 버티잖아요. 이 윗단에서. 얘가 여기를 갔다가 이 밑에 내려왔지만 얘가 신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다. 급등은 안 했는데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고 버틴다? 그러면은 한번 급등 들어가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범죄도시 잘 돼서 급등하는 거는 더 무슨 뭐 또 이제 우리가 롯데시네마 관련주도 있고 메가박스 관련주도 있어요. 하지만 CJ CGV가 점유율이 8, 90%고 지금 고질적으로 문제였던 베트남 쪽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영관 자체가. 미국은 어차피 철수하는 거고 실적 좋아질 거고 현물 출자되면 부채 확 내려갈 거고 그럼 대신증권 분석 리포트를 보면 장기리스 부채 빼면 부채 100%예요.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현물 출자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저는 요것도 다음 주 시초가로 그냥 편입을 해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이제 갑자기 올리브 네트워크스 그거 나올 수 있거든요. 나오게 되면은 적어도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CJ 최저가일 때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산정해 줄걸요. 나머지 부분은 CJ에서 해결해 줄 거고 현물 출자 가격이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 CJ 올리브 네트워크가 11,000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5,790원에.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쳐주면은 급등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슬슬 매집을 들어오고 안강관에서 정배열 유지되고 있는 거에서는 요거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CJ CGV. 그리고 많은 분들 이 대우건설 있잖아요. 대우건설도 제가 다른 거 없이 이 건설 섹터에서는 뭐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도 마찬가지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급등해놓고. 그러니까 뭔가 빌미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차익 실현 빌미가 있는데 실적이 아무리 좋고 앞으로 PF 대 우발 채무 얘가 무슨 태형건설도 아니고 우발 채무 현실화될 리스크도 없고 해외 수도 좋아지고 난리가 나는데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오른 적이 없어요. PBR 0.3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부채 비율 계속 줄어들어요. 돈이 있어서 얘는 쿠웨이트에서 돈 빌려오고 부채 상환이 얘는 우리나라에서 돈 안 빌려주면 해외에서 워낙에 신용도가 높아가지고 돈을 몇 천억씩 빌린다니까요. 원전 수주 관련주에다가 연봉을 보세요. 월봉 보시면 얘가 유일하게 올랐을 때가 2015년도 이때 하고 코로나 때 오른 것 뿐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 재건축 할 때 말고는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만약에 재건 이슈에 얘는 반드시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다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예전에 건설주 붐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2000년대 초중반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세요. 요번에 진짜로 여기서 이런 애들은 버릴 물량이 없죠. 이거 안 가니까 버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냥 얘도 빡 삼성중공업처럼 여기서도 기대하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마디 더 떨어졌어요. 지난번 저점에서 한 마디. 원래 저점이 한 3,800원 이랬었는데 3,600원대로 내려왔거든요.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가면은 액면가 5,000원짜리입니다. 현대건설이 지금 아무리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현대건설 지금 2% 올랐거든요. 심지어 대우건설이 저는 다음 주에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CJ CGV 월요일 시초가 편입 그리고 대우건설 월요일 시초가 편입할게요. 미국이 폭락하든 말든 금리 인하를 나중에 하든 말든 어차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중동 이란발 CPI 발표할 때 불사조 맞춘 거 보셨죠? CPI 이번에 좋게 나와도 반도체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나요? CPI 때 라이브 한번 보세요. 한마디도 틀린 거 없어요. CPI 심지어 좋게 나와도 마찬가지고 안 좋게 나오고 그 다음날 심지어 CPI 좋게 나왔죠. 다 CPI 말고 PPI 아무 소용 없어요.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고 지금 역대급 환율, 역대급 자재값, 인건비, 물가, 당장 금리 안 내린 거 다 반영해서 이 가격이. 월요일날 시초가 대우건설하고 CJ CGV, 대우건설 3635인데 월요일날 시초가 편. 이건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게 편입입니다.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세요. 불사조는 대우건설만큼은 정말 좋다고 현대건설 둘 다 하고 싶은데 일단은 대우건설 편입할 수 있도록 할게요. 방송에서 보여지는 걸로. 그리고 CJ, CGV 방송에서 보여지는 걸로. 요 두 종목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더 이상 안 빠지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경기 민감 섹터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년에도 이거 욕먹으면서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심지어 신저가 간 다음에 살짝 깨고 나서 급등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된 게 HDC 현대산업개발도 한번 보세요. 아니 이럴 때 손절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럴 때 다 올라오는데 다 올라오잖아요. 다 HDC 현대산업개발 말이에요. 광주 그때 그 아파트 문제 있을 때 아니 내려온 다음에 결론 다 올라오잖아요. 아무 상관 없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이것도 엄청 좋은 회사잖아요. HDC 현대산업개발도. 근데 지금 대우건설이 못 갔다? 여기 대우건설 많은 분들이 건설 브랜드 평판 3위예요. 제가 왜 삼성물산하고 비교하는지 아세요? 작년 삼성물산 최저가에서 지금 2배 올랐잖아요. 건설회사 브랜드 평판이 1위가 현대건설, 2위가 삼성물산, 3위가 대우건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거 대우건설 7,000원 만원까지 안 볼 것 같으면 당연히 그 가격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역대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우건설 딴 거 없이 이자 절감해서 해외에서 자금 조달을 우리나라에서 안 해준다면 해외에서 쿠웨이트 이런데 싱가포르에서 돈 다 빌려줍니다. 이거 왜 빌려주겠어요? 우리나라에서나 이런 거지. 태형건설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3.8% 고정금리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는 회사가 돈을 빌려주겠냐고. 안 빌려주지. 메이저에서 빌려주는 건데. 그래서 자신 있게 대우건설, 자 포스코홀딩스 편입했죠? 포스코홀딩스 확실히 편입했고 대우건설, 포스코 인터내셔널, CJ, CGV 편입 딱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CJ, CGV 대우건설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인터넷에 편입했으니까 그럼 포스코 그룹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LVMC 홀딩스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것도 편입했잖아요. 2820에. 요거는 많은 분들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데 요 자리에서 머물다가 이거 버티죠. 아까 제가 YIK 말씀드렸잖아요. YIK라든지 정배열로 있다가 요렇게 버티다가 급등 들어가는 거. 여기서 신고가 가다가 억지로 떨어지죠. 장안 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음봉 때려버리죠. 근데 호재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혼자 상 때려버리죠. 월봉 상한선에서 올라가 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쵸? 코리아 FT. 월봉 상한선에서 급등 걸립니다. 무조건 월봉 상한선에서 걸리게 돼 있어요. 급등하기 전에 월봉 상한선 돌파! 급등 들어가잖아요. 등 들어갑니다. 예전에 불사조 GS글로벌, 지금도 GS글로벌 엄청 저평가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120원선으로 갈 거예요. 이것도. 아니 얼마나 더 이거 GS 계열로 이것도 부채가 낮아지는 정말 좋은 회사예요. 이거 물류회사 중에. 근데 GS글로벌을 2년 전에 불사조가 해가지고 초대박을 들였던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월봉 120원선 상한선 급등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이 월봉상으로 한 달 만에 100%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LVMC에 지금 재료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FT처럼 이때 당시 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당시 때 거래량이 이만큼 없었죠. 응? 없었잖아요. 없다가 신고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냥 그때 상 쳐버리고 이런 식으로 급등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10년봉하고 월봉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재료를 보는 거예요. 코리아 FT도 10년봉에서 걸리는 거예요. 10년봉. 10년 저점에서 한번 10년봉 급등. 그러니까 지금 삼성중공업도 10년봉 저점에서 올해 계속 괜찮다고 이거 하나만 한다고 말씀드렸죠. 조선주도 올해 좋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좋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10년봉, LV 10년봉, 한국 무브넥스는 왜 올해 쉬고 있겠어요? 작년에 혼자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올해 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LVMC가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신고가를 YIK처럼 간다든지 10년 이런 식으로 상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코리아 FT처럼 이런 식으로 100%짜리를 한번 노린다. 그럼 LVMC가 100% 오르면은 뭐 한 4, 5천 원 여기 이상까지 제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려면 여기서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월봉상으로는 연봉상은 당연히 지금 준비가 됐고 월봉상으로도 연봉 이제 12%밖에 안 올랐죠. 작년에 40몇 프로 오르고 월봉상으로도 이 120일선을 관통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20주선 지지가 딱 됐죠. 일봉상으로도 21선이 65기 전에 지금 지키고 있거든요. 여기서 왜 신고가를 갖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 윗단을 강하게 갈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은 많은 분들 구독자 염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해요. 자, 10분만 빨리 마칠게요. 자, 보시면 한국계 여기 이마트하고 손잡고 여기 그 LVMC 라오스 공략할 라오스 최대 민간기업 LVMC예요. 심지어 맘스터치도 이제 검색해보니까 라오스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한다고 하는데 그럼 라오스에서 맘스터치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하면 LVMC 거 아니에요. 왜냐면 라오스에 지금 저 스타벅스하고 저기 지금 막 이런 롯데리아가 잘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편의점을 2,000개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 하반기에 오픈을 하는데 이미 여기에 코콕마트로 해서 편의점이 수백 개가 생기고 있어요. 엄청 잘 되고 있어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매출의 몇 프로만 이마트 해주고 LVMC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UDE의 LVMC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노브랜드 우리나라처럼 엄청 큰 이마트 이걸 20개까지 늘리고 노브랜드는 편의점이에요. 그럼 요거 그리고 LVMC가 이 이후에 회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통 쪽을 이미 LV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은 50%, 트럭은 90%라 그랬죠. 그쵸? 코콕마트로 이미 라오스에서 제일 큰 마트가 잘 되고 있으니까 이 마트가 코콕마트 LVMC랑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이 라오스의 편의점 자체는 이미 수백 명이 이미 계약을 해서 지금 이미 계속 오픈하고 있어요. 편의점은. 근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기는 건 전부 다 이마트 노브랜드로 하겠다는 거예요. 편의점도 큰 거 왕창 큰 거 해놓고 그 다음 조그만 거 비엔티아 뭐 루앙프라방 뭐 방비행 그럼 편의점 2,000개 생긴 매출이 얼마겠냐고요. 아시겠죠? 그거를 이마트하고 한 게 뭐 기사가 수십 개씩 쏟아지고 그리고 K 프랜차이즈가 지금 진출하잖아요. 코라오 그룹 LVMC하고 이미 60개 정도가 하반기에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이 생기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 이미 뭐 다 계약됐어요. 여기 뭐 다 공개 안 하는 거죠, 이미. 이미 한 60개 정도는 라오스에서 제일 큰 쇼핑몰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LVMC 코라오 그룹 자체가 연매출이 1조 8천억이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라오스의 제일 큰 민간은행이 여기 지분이 들어가 있고 최대 주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때까지만 해도 이마트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마트 빼고 대형 쇼핑몰 2,000개 미니마트 2,000개 만든다고 했는데 대형 쇼핑몰이 올해 하반기 8월에 생기는데 이미 들어가기로 한 게 여기 삼원가든 본전치킨 뭐 헤어부터 해서 디딤 여기에 지금 뭐뭐 들어가겠어요. 한 벌써 60, 70개 계약했다고 하는데 키즈 카페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그 코콕마트 보면 삼성전자 뭐 LG전자 가전 다 들어가잖아요. 그걸 누가 한다? LVMC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동차점은 53%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인도차이나 뱅크 자체가 왜 여기가 잘 되냐면 라오스 최대 민간은행이 여기에 지분이 들어가 있는데 1,900원짜리가 있어요. 여기 많은 분들 이게 급등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인도차이나 뱅크가 11% 갖고 있고 오세영 대표 28% 40%잖아요. 자사주까지 41%인데 주식 전환 안 한 인도차이나 뱅크가 물량이 10%가 또 있어요. 1,900원짜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1,900원짜리는 최소 4,5천원은 땡겨야 주식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HLB도 그걸로 했었습니다. 예전에 2019년도에 불사조 맞다라고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불사조 HLB 하면은 전설이에요, 전설. 요즘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 때 급등했을 때 막 급락했을 때 매일 영상 찍었었거든요. 이때 왜 찍었었냐면 2019년도에 전환사채 갖고 매일 얘기했어요. 이때 폭락했을 때 저 뭐라 그랬냐면 이때 하종 먹고 폭락했었는데 이거 저기 임상 실패된 거 아니라고 하고 나서 이때 하고 나서 한 2달 뒤에 10배거든요. 전환사채 갖고 얘기했어요. 전환사채하고 NDA 이거 실패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전환사채 주식 전환으로 초대박 났던 게 최근에 EV 첨단 소재
요거 10배. 한 달 만에 10배, 상한가로 10배 간 거예요. 와이더 플래닝 10배 점상으로 이정재 뭐 넣었다 그래서 이런 게 전환사채 아니면 매각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HLB 이노베이션에 매각됐죠. 예전에 노터스 같은 경우도 그 바이오스텝인가요? 10배 HL 바이오스텝 10배 HLB 매각됐죠. 그래서 지금 인도차이나 뱅크가 LVMC 지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LVMC가 실적 정상화가 된다는 기사가 여기 떡하니 나와 있죠. 제가 그동안 4년 동안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기사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환율이 너무 올랐고 동남아 여행을 안 했었는데 올해 여행 수요가 가장 많이 는 데가 동남아가 50% 늘었다고 기사가 딱 나와 있죠. 라오스가 한국 그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 그 방문 순위 1위예요. 라오스가.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KR 모터스 매각이야, 매각. KR 모터스 매각이야, 매각. 이거 매각을 하는데 이게 감자 유증 이후에 여기에 이제 LVMC 지분하고 오세영 대표 지분이 있잖아요. 이걸 무조건 매각하는데 올해 이제 SRM 쪽에 이제 실적이 늘어날 거고 전기 오토바이에서 어차피 국내 오토바이는 2위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이제 자본 잔시 해소됐어요. 감자하고 유증이 이제 상장되니까. 상장되고 나서 움직일 텐데 보통 매각 주식이 몇 배씩 오르거든요. 몇 배씩. 그래서 이거 매각하면 LVMC에 여기에 빌려준 차입금하고 500억 들어오거든요. 요 재료랑 동구바이오제약이 좀 속도를 올린다 그러네요. 동구바이오제약 LVMC가 합작법인 세웠는데 동구바이오제약 요새 주식 잘 나가죠. 연매출 그 합작법인 세웠잖아요. 이것도 이제 가셔야 될 거거든요. 동구바이오제약이 올해 해외 쪽뿐만 아니라 여기가 피부과 가시면은 여기 약 처방하는데 전부 다 동구바이오제약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정도로 토탈케어 쪽인데 여기가 큐리언트 인수하고 나서 올해 매출 3천억 한다고 막 기사 막 나오고 있고 요거 차트 좋죠. 그러니까 여기랑 합작법인을 하는 데가 LVMC예요. 아시겠죠? 합작법인 하는 데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50개까지 세웁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는 그냥 LVMC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기차 충전소 사진 다 올라와 있어요. 여기 한번 LVMC 유튜브 가셔서 봐주세요. 여기 유튜브 가게 되면은 여기 무슨 유통 1위에다가 뭐 물류 코콕 익스프레스 현대차 기아차 점유율 그리고 라오스 국무총리가 여기 방문해가지고 장관하고 국무총리 방문해가지고 이 영상 보셔야 돼요. 세누한 영상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가셔서 보시면은 여기 딱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다 어차피 저기 그 LVMC 유튜브에 있는데 여기 라오스 장관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쪽이 여기 뭐예요? 카카오 모빌리티랑 하죠. 그리고 저기 오세영 대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는데 지금 LVMC하고 관련 있는 데가 그 우리가 그 뭐죠? 유통 쪽에는 이제 코코넛 사일로가 있고 그리고 거기 코코넛 사일로는 뭐죠? LSM이라 그랬죠. 여기 LVMC, LSM, 코코넛 사일로. 이 코코넛 사일로의 지분이 이걸 안 땡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눈에 안약 좀 넣을게요. 너무 오래 해갖고. 구독, 좋아요 엄청 부탁드릴게요. 이제 잘 보입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너무 길어서. 자, 그래서 여기 코코넛 사일로의 지분이 코코넛 사일로 써있죠.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15%가 들어가 있고 현대차 AI 연구소부터 해서 여기 이사부터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합작법인이에요. 합작법인 LSM이. 여기 코콕무브. 그래서 이 라오스 가면은 택시 부르면은 다 이 뚝뚝이 오거든요. 일반 택시는 현대차, 기아차라든지 LVMC가 또 그 택시를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LVMC랑 해가지고 택시 사업도 합니다. 라오스의 택시 사업도 하는 게 LVMC예요. 그거 독점이에요. 이거는 이 뚝뚝이 전기 뚝뚝이 해가지고 지금 엄청 잘 되고 있거든요. 제일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경쟁력이. 근데 여기 현대차, 기아차 지분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장관부터 해서 그리고 온라인몰 오픈하죠. 이거는 뭐냐면 코코넛 사일로에서 카카오톡 개발해요. 라오스는 자체 카카오톡 없다 그랬죠.
페이스북밖에 없거든요. 그럼 앞으로 LVMC가 라오스에서 세금을 20%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LVMC에서 작정하고 만드는데 그게 코코넛 사일로인데 현대차, 기아차 지분 들어가 있는 데서 이제 카카오톡 출시하게 되면은 라오스에서 대놓고 홍보하게 되면은 뭐 또 대박 나는 거겠죠. 거기에 광산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외 상장돼 있는 이 말이 상장돼 있는 광산 회사에서 3년 근무하신 분들이 지금 3년째 LVMC에 와서 지금 회계 담당자로 했던 분이 지금 광산 개발 준비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 장관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요게 LVMC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LVMC한테. 코라오케어 여기 현대차, 기아차. 이거 뚝뚝이 대박나고 있죠. 3륜차. 이게 전기 뚝뚝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를 본인들이 50개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시장. 왜 이마트가 같이 있냐면 라오스에서 제일 큰 이거 인도차량뱅크 라오스 민간은행 1위 기업. 여기서 LVMC 지분을 지금 주식전환 한 개 10%가 있고 안 한 게 10%가 또 남아있는 거고. 라오스 민간은행 1위에요 여기도. 그리고 이 시장을 라오스 전체 통틀어서 제일 큰 시장을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하고 마스터 플랜 계약을 한 거예요. 이미 LVMC가 마트로 대박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QR코드로 결제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걸로 지금 대박 나고 그리고 제2의 도약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라오스 가면 연매출 1조 8천억에 직원 4,500명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마트 직원 그리고 우리 뚝뚝이 전기 뚝뚝이 택시 직원까지 다 합치면 나중에 뭐 10,000명 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이 몇 배 올라가겠어요?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진짜 많은 분들이 기회를 한번 잡으셔가지고 또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적자사업 KR모터스 매각한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KR모터스 매각의 실적 정상화까지 해가지고 이게 이번에 지금까지 적자였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라오스가 미친 듯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환율이 최고치인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옛날보다 2배 이상 비싸졌어요. 라오스에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4천만 원짜리면 라오스가 하면 7천만 원, 8천만 원이에요. BMW는 뭐 우리나라에서 1억짜리면 거의 2억 합니다. 그런 데니까요. 근데 이미 매출이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은 팬데믹도 끝나고 이런 기사들을 쭉 읽어보시면 이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베트남 쪽은 지금 계속 베트남 쪽도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다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되세요? 부채 비율은 원래 LVMC가 또 마지막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랑도 하잖아요. 라오스의 카카오로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뭘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여행을 연말에 가게 되면은 한번 8월부터인가 한다고 하니까 8, 9월 달부터 하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는 코콕 무브 아까 LSM 통해서 결제를 해서 택시를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게 될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 띡 다운 받아가지고 라오스 가가지고 LV 택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랑 현대차랑 기아차랑 이마트랑 합니다. 동구바이오 제약하고. 엄청나죠. 그리고 LVMC가 하나도 위험한 회사가 아닌 게 자동차 지금 얘가 적자가 나는 거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아니에요. 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KR모터스 손상차손이라든지 그리고 환율 때문에 환차손 현대차 기아차 파는데 환차손 때문에 나섰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R모터스 매각하게 되면 500억 돈 들어오는데 현재 부채도 몇 프로예요? 한 60%? 자본이 4,100억에 부채 2,500억에 저기 자산이 7천억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성장성이 지금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내용도 편의점 1000개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2000개 목표인데 이마트하고 전기차 충전소 동구바이오 제약부터 해가지고 뭐 다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지 대박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10년 만에 턴하는데 위로 당연히 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100%짜리 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보시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끼케봐야 뭐 2750이라 그러면 2770도 갔다 왔죠. 끼케봐야 2750인데 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억지로 떨어진 종목이 이렇게 급등 들어가잖아요. YIK나 코리아 FT처럼 월봉 120원 선으로 강하게 쏠 이유를 이제 다 알려드렸잖아요. 불사조 여기서 지어낸 내용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제대로 급등해서 4, 5천으로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연봉 한번 쏘면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충분히 기대해도 된다.
재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도 유무상증자 호재라 그래서 저 혼자 얘기해서 더블 가고, 여기서도 또 신고가 또 가고, 여기서도 블록딜이 이제 할 일 없다 그랬어요. 블록딜만 아니었으면 안 갔다 그랬어요. 블록딜 하고 나서 40% 오르고 또 조정 나왔어요. 시장이 하도 떨어져서.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신고가 바로 때리면 많은 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가 지금 모여져 있고 하반기에 대형 쇼핑몰이 또 생기니까 재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제대로 싸서 많은 분들 거래 터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되시고, 또 제가 말씀드려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투자의 판단은 꼭 스스로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이익 실현하고 싶으면 항상 아무 때나 하세요. 그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사고 싶으면 사시는 거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랫동안에 제가 이 방송 해가지고 제가 대형주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이거 단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업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LVMC 유튜브 가셔서 꼭 보시고, 여기 유튜브에 있어요. LVMC 유튜브 있으니까 LVMC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포스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음 주 겁먹을 필요 없어요. 이제 다 정리가 됐죠? 겁먹을 필요 없겠죠? 중동이익이 고조됐다고 한 내용에 대해 다 정리가 됐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불사조 수고했다라는 댓글 하나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구독은 무료!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무료예요. 그리고 멤버십은 하루 4,000원이거든요. membership 가입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에 가입하시면 되시고, 할 줄 모르시는 분들만 멤버십은 010-9152-5453으로 문자로 문의 주세요. 아시겠죠? 유튜브에 하셔야 제가 매일같이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써주는 걸 띠링띠링 알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멤버십 영상을 시청하시 매일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멤버십 가입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오늘 영상이 무려 1시간 44분인데 너무 영상이 길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도움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찍었으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길게 안 할게요. 아시겠죠? 오늘 너무 중요해서 우울해하실까봐. 불사조 최고라는 댓글 부탁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